우병우의 지휘 아래 최순실의 일탈 행위로 연설문은 거쳐졌고 개인 비리로 입맞추기를 하고 있지 않는가, 증거인멸을 하고 있다. 민정비서관 가실 때 최순실 씨 영향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국민들께 아무 말씀 안 하실 겁니까? 왜 말씀을 안 하세요? 사과할 말씀 없으세요? 법 위에 민정수석이 군림하는 대한민국이 아니기를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네, 오늘 새롭게 단장한 박종진 라이브쇼 첫날 함께한 손님들 초대합니다. 현경병 성균관대 초빙 교수, 윤영걸 더스코프 편집인, 네,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이제 고정으로 이민선 변호사, 네, 현경병 또 전 의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촌철 살인 만평을 통해서 정치권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뭐 요 만평 보기 전에 오늘 뉴스 굉장히 많았는데, 야, 나는 이게 가장 충격적인 것이었다. 뭐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좀 우리 이민선 변호사부터 저는 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하세요. 한 예. 가지만 할까요? 그럼 첫 번째는 정호성 비서관 휴대폰에서 네. 최순실 씨와 새벽에 전화 통화를 한 내용이 녹음되어 있다라는 사실에서 저는 정말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 새벽에 했다는 거에 방점이 있는 거죠. 새벽 3, 4시에 통화를 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그 비서관이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지시 사항이 왔다라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건 뭐냐 하면은 이렇게 해놓고서도 최순실 씨 방송사 기자들 앞에서 얼마나 피해자이냐, 연약한 여성이냐, 마치만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아줌마인데 저를 왜 괴롭혀요 하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표현 방송에서 해도 될 줄 모르는데 그 가증스러움에 놀랍습니다. 네. 왜 죽을 죄를 졌다고 그 앞에서 했는지 난 그 말도 굉장히 화가 납니다. 모른다 아니라면서 왜 죽을 죄를 졌다고 얘기합니까? 죽을 죄를 지지 않았죠. 오늘 충격적인 뉴스 뭐였습니까? 오늘 그림 그리면서 오늘 가장 아침 조선일보 예. 우병우 씨 검찰청사에서 팔짱 끼고 있고 네. 그 앞에 검찰 관계자들이 두 손 모으고 기다리는 거. 네. 뭐 기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야, 10장짜리 기사보다 이 한 장의 사진이 모든 걸 말한다. 그러니까 그 사진을 보면서 모든 사람이 아마 저처럼 느꼈을 거예요. 이번 수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될 거고 어떻게 결론날 것인가. 이제 실제 제가 볼 때는 막 그냥 중학생 다니는 친구들도 다 이제는 결론을 다 이미 내렸어요. 쫙 보면 아, 이거 우병우 씨 개인 비리 이거는 충분히 다 넘어가고 법적으로 전혀 문제 안 되고 그 사람들 좋아하는 법대로. 네. 그다음에 이 청와대에서 국정농단에 관해서도 사실은 이게 헌법을 고친 거는 요 임 변호사 있는데 그거는 처벌 조항이 없더라고요. 그죠? 민주공화국 1조를 지금 다 어겼단 말이죠, 양반들이. 네. 그죠? 국민들한테 위임받은 권한을 마음대로 행사했잖아요. 네. 거기에 우병우 수석도 분명히 동조했을 거라고요. 근데 그거는 분명히 법적으로 법적으로 그 재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넘어가는 거야, 그냥. 이렇게 넘어가서 이제 조용합니다. 네. 검찰 조사 많이 받았죠. 저는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단 예, 말이에요. 아주 그냥 자, 검찰 앞에서 들락날락했습니다. 검사 앞에서 팔짱 끼고 아유. 조사 받은 적 있어요? 있잖아요. 처음에 부를 때도 부르면요. 바로 네 하고 가야죠. 조금 뭐 사정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체포영장 가서 떨어져. 이거 아니야, 이 들려. 너 그래 알았어. 너 이제 우리 승질 긁었어? 너 다음에 들어오면 봐. 이렇게 되고 저는 처음에 들어가면요. 누구하고 주로 하는 줄 아세요? 거기 수사관. 그 계장님. 사람들 앞에 저 양철 의자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가끔 가다 뒷짐지고 싹 검사님이 그것도 새파란 검사님이 저보다 그냥 조카뻘 되는 검사님이 또 와가지고 아유 좀 잘 좀 하시지 그랬어요. 국회의원 2분이나 하신 분이 이렇게 해요. 그러면 아유 죄송합니다 이래요. 아니, 그게 그러니까 잘 보여야지 좀 봐줘요. 팔짱 끼고 있었던 적 없잖아요. 네. 상상이 안 가는 거죠. 안 되죠. 저렇게 우리나라 검찰이요 차별하면 안 돼요. 그죠? 난 그 신문 그 그림 한 장 보고 정말 막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검찰이 이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니까 이거 딱 보면서 저는 그 전까지는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해야 되겠다. 이것이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이제 법 집행의
편의성을 위해서 정말 필요하다 생각했는데 그 사진 보면서 아 이렇게 안 되겠다. 기소권 독점 안 되겠다. 전 그 생각까지 했어요. 네. 근데 팔짱 낀 거는 저는 뭐 본인이 워낙에 당당하고 기자도 막 그냥 노려보니까 본인이 워낙에 뭐 나는 뭐 거칠 게 없다라는 거니까 그 캐릭터는 팔짱 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캐릭터는 어디서든 팔짱 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사진에서 기가 막힌 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수사관들이에요. 두 손을 공손히 모으고 분명히 죄인이 와 있는데 물론 무죄 추정이 원칙이지만 지금 전국을 뜨겁게 하는 피의자가 왔는데 여기- 벌떡 일어나서 여기 무죄 추정의 원칙인데도 손 모으고 철자 의자에 그게 앉아가지고. 우리 네. 임면에서 지금 얘기 잘했어. 오늘 우병우 우병우 씨는 왜 그렇게 당당할까? 제가 보니까 많은 언론들에서 저게 법으로 자기가 빠져나갈 거 같이 편하니까 저렇게 하고 자기가 임명한 사람들이니까 저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얘기 잘해서 저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은 이미 있잖아요. 딱 DNA가 4가지가 없어요. 4가지가. 인의예지 4가지가 없어요. 우리 임 변호사 시험 몇 살에 합격했어요? 제가 28에 합격했습니다. 그 사람이 20살. 네. 우리나라 약관 최연소에 합격했어.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세상에 보이는 게 없는 거야. 그리고 20살짜리야 그다음부터 모든 사람 제가 들으니까 경북 군수 뭐 이런 사람들 다 자기가 이렇게 법적으로 재단했으니 세상에 보면 아마 박정진 앵커도 그 사람은 딱 보면 요건 범죄 몇 편, 몇 번 모든 사람을 범죄자로 본다고 그 사람은. 그래서 옛날 말에 초년급제 뭐 하지 마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 윤영걸 대표께서는 오늘 뉴스 중에 또 가장 이렇게 가끔 뚜껑 많이 열리지 않습니까? 열 많이 받죠. 요새는 뭐 항상 뚜껑이 열려서 네. 입까지 불어트게 되네요. 진짜 입술이 싹 너무 불었던데. 화를 내다 보니까 저는 입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오늘 가장 큰 저는 충격받은 거는 최순실 씨가 대포폰이 10대나 있다는 거예요. 한두 대도 아니고 10대나. 그것도 또 정호성 비서관하고 계속 통화한 기록이 통화 녹취가 많이 나와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2개 있다는 말이 틀리지가 않았구나. 그리고 문고리 3인방이라는 세 분하고 민정수석 또 다른 또 안종범 수석 이런 분들은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순실을 공동 대통령으로 모시는 사람 아니냐 네. 이런 생각도 하고 근데 또 놀란 거는 또 그 담화문 금요일 날 발표한 담화문을 최순실한테 검찰이 그걸 PC를 통해서 보여줬대요 검찰이. 그걸 왜 보여줍니까? 그것도 수사 가이드라인이에요 그게. 그 대통령이 두 가지를 그러네. 얘기했잖아요. 그러네. 하나는 대기업이 선의로 모금한 거다. 근데 잘 했어야 되는데 일부 사람들이 일탈 행위로 뭘 좀 비리를 저지른 것 같다. 근데 엄격히 수사한다. 이 얘기는 대통령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선의를 모금한 건데 일부 실무자들이 조금 무리를 한 거, 요 정도만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건데 그걸 피의자 지금 구속된 상태에 있는 사람한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또 보여준 검찰도 나는 수사 의지가 있나 걱정이고 또 그걸 보고 최순실 씨가 통곡을 했다는데 그거 왜 통곡을 했을까? 나를 대통령이 너무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느낀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볼 때는. 처음에는 대통령이 실무진한테 모든 걸 떠넘기니까 이제 나만 남았구나. 고립무원의 그 통곡인 줄 알았더니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안도의 눈물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 뇌물죄로 하면은 최소한 10년 이상 징역을 때릴 수 있잖아요. 최순실을. 네. 근데 직권남용으로 넣었어요. 네. 직권남용 플러스 사기미수. 이거는 죄도 아니죠. 직권남용은 공무원한테만 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직권남용을 걸었냐? 공무원인 안종범하고 직권남용을 했다고 해서 거는 건데 공모해서. 직권남용이 법정에서 그거 잘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하면은 나는 좀 국민의 지탄은 받아도 나올 수 있겠구나. 대통령 언니 참 수고했어요 하고서 난 눈물 흘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내 듭니다. 만평 비판할까 봐 좀 걱정되긴 하는데 나는 좀 생각이 달라. 제가 최순실 씨가 대통령 그 담화문 보면서 딱 저는 오히려 거꾸로 야 내가 그렇게 충성했건만 대통령님이 내 꼬리를 자르려고 그래? 그렇잖아요. 대통령님이 개인 비리가 있었다고 하니 이것은 제 탓입니다 이렇게 했다고요. 그래도 눈물을 흘리지 않아요. 사람이 눈물을 흘릴 때는요. 감동을 받았을 때 눈물을 흘리는 거지. 그러면 이를 악물죠. 아니 그러면 그 얘기 틀린 게 아마 그러면 내가 검찰에 배신감을 출두할 때도 느꼈다든가 카메라가 이를 나를 다 악물죠. 비춰서 감동해서 눈물 흘렸어요? 아니죠. 그때는 그냥 낙담 말로 좌절. 눈물을 안 흘렸어요. 그냥 죽을 죄를 졌습니다. 말로만 했어요. 잘 모르시는구나. 네. 자, 우리 현경병 의원은 뭐 다들
우라통 터지는 충격적인 말씀들을 다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번 그나마 하나 덧붙여 볼게요. 제가 볼 때는 내일이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직접 가서 여야 합의하는 총리를 받아들일 것 같다는 이런 뉴스가 온 거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예.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분입니까? 좀 나왔어요? 제가 볼 저는 때는 뉴스를 못 봤네. 이분은 사실은 제왕적 할 것 대통령 같다라는 거죠. 본인이 직접 밝힌 거예요. 청와대. 지금 한강옥 비서실장이 그 이리저리 인사를 다니면서 여야에 그 의견 조율을 해서 여야가 괜찮다면 특히 야당들이겠죠. 괜찮다면 내일이라도 빠를수록 좋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청와대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자세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아, 국회로 이제 내일 오시겠다 이거죠. 예. 이게 빨라질수록 우리 국민한테 좋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게 여야 합의로 총리를 선출해 달라 이게 말은 좋거든요. 그게 쉽겠습니까? 민주주의는 위반되는 거죠. 여야가 합의해서 총리를 뽑는 게 쉽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정 뜻이 있다면은 야당 각 당 보고 후보 내봐. 그래서 상의해서 하는 게 안 좋겠어요? 근데 이제 각자 합의한데 그게 여야가 지금 그게 합의해서 총리가 되겠어요? 그게 이제 이렇게- 말은 좋은데 그 실현성은 저는 상당히 좀 어렵다고 이렇게 봅니다. 사실상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사실상 내용적으로는 야당 특히 더민주당에서 추천을 하는 거고 이제 여당 입장에서 볼 때 이건 좀 너무하지 않냐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무슨 좀 얘기하기 좀 그러지만 저기 저 미국에서 왔다 갔다 북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있잖아요. 신 아무개 여자. 그런 사람 총리를 야당에서 임명했다. 그러면 여당에서 그것까지 받을 수는 없잖아. 그 정도 아니고 또 여당도 조금 이렇게 납득할 수 있는 사람으로 야당에서 이제 추천을 하면 그럼 여당에서 통과하고 그것은 또 그렇게 되면은 또 절차적으로 결국에는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제거하는 그런 형식을 받는 거죠. 이제 그거 하고 요즘 제 추미애 대표가 많이 얘기하는 국회에서 선출하는 거하고는 확실하게 달라요. 국회에서 선출하는 거는 한 표라도 많은 다수결로 야당에서 뽑는 거예요. 그거는 완전히 내각제지. 그 경우하고는 다른 경우죠. 지금. 근데 좀 대통령제 상권 분립에는 좀 위배되는 듯한 아니, 느낌이 아니에요. 있어요. 아니에요. 그건 전혀 아닙니까? 지금 어차피 대통령의 권위와 신뢰 제가 볼 때는 이 정권 자체는 붕괴한 겁니다. 비상 상황이에요. 비상 상황에서 대통령의 그 역할 그리고 대한민국이 흔들림 없이 가야 되니까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야당의 합의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야당이 제가 볼 때는 탄핵 하야까지는 강하게 가고 있지는 않아요. 이럴 때 대통령이 전향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만큼은 아까 저는 괜찮다고 봐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청와대나 친박 정부 모습 찾기 어렵죠. 거의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전향적인 차원에서 특히 총리 후보를 구체적인 실명을 이제 좀 선정을 해가면서 국정수습은 빨라야 되니까요. 네. 근데 현 의원님 얘기가 좀 희망사항도 좀 섞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스탠스는 청와대 스탠스는 김병준 총리를 좀 받아들여 달라는 거예요. 절차적으로 우리가 좀 섣불르게 했으니 그거를 좀 양해해서 김병준 총리를 좀 받아들여 주는 거고 또 책임 총리에 대해서도 외치다 내치다 이거 분명하게 하기 어려우니 총리하면은 좀 바뀔 테니까 믿어달라. 개헌하기 전에는 총리한테 다 맡길 수는 없고 어차피 국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이다. 이런 또 네. 청와대 시각이 또 네. 지금은 그 스탠스입니다. 네. 네. 자, 김무성 대표가 오늘 또 대통령 탈당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뭔가 새누리당 선긋기에 나섰다. 아니면은 김무성 그 비박계가 선긋기에 나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현경병 의원이 브리핑 좀 해주세요. 기본적으로는 김무성 전 대표가 이런 입장 정도는 내놔야 될 때가 왔습니다. 새누리당이 그동안 존재감이 없었는데 특히 대선 후보들이 그다지 유력 후보로까지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많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새누리당이 가야 할 방향을 제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요. 지금 친박 지도부의 사퇴 이런 정도는 당연한 겁니다. 오히려요. 친박 마케팅을 했던 여러 의원들 있죠. 머릿속에 다들 떠오르실 겁니다. 이분들은요. 제가 볼 때 당직 사퇴는 사실 자리 하나 물러나는 거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제가 볼 때 의원직 사퇴를 고려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을 이끌었고 또 그나마 중심에 있고 그리고 대선 후보가 되고자 하는 분이 적어도 국민한테 메시지를 내놔야죠. 그런 점에서 일단 대통령의 탈당을 주장한 게 있습니다만은 저는 여기에 조금 더 해가지고 국민 또 그리고 정부 여러 부분에 걸친 메시지가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자, 이장우 최고위원이 여기 이제 고춧가루를 확 뿌렸어요. 저 혼자 살겠다고 물러나면 야 이거 어떻게 비율을 저렇게 또 그러니까 좀 세월호 선정과 무엇이 다르냐. 그러니까 이장우 의원이 좀 말이 좀 심하긴 했어요. 세월호 선장이 그렇습니다. 다 먼저 살려고 팬티바람으로 배 난간에서 네, 이 사람은 투명정에 뛰어내린 용서할 사람인데 수 없는 사람이죠. 그 정도 비유는 좀 심하긴 했고 다만 김무성 전 대표가 비난을 들은 소진이 있죠. 전임 대표였잖아요. 총선 때까지 4.13 총선 전까지 그때는 얘기를 안 했어요.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 있잖아요. 그때 옥새 파동만 일으켰지 공천이나 당의 문제 최근에도 왜 최순실 나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때는 뭐 했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세월호의 이준석 선장도 비교해야 되지만 허드슨강의 기적에 나오는 셜리 기장 2분 만에 비행기 엔진 꺼지니까 280초 만에 뉴욕 허드슨강에 착륙한 사람. 그리고 본인은 맨 마지막에 딱 그렇죠. 구출하죠. 그 퍼스트 인 라스트 아웃. 맨 먼저 들어가서 맨 마중에 나온다는 그 정신. 그래서 마지막에도 그 비행기 안에 들어가서 누구 계십니까? 꼭 물어봤잖아요. 근데 김무성 대표가 큰 덩치에 허약한 멘탈 이거가 지금까지도 좀 벗어나지 못해서 이 말은 틀린 거 아니에요. 대통령 탈당하라는 말도 좋긴 하지만 좀 늦었다. 좀 일찍 얘기 좀 하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고상한 비유를 들지 않고 저는 진짜예요. 제 속으로 드는 생각이 뭐 묻은 개하고 뭐 묻은 개하고 싸운다. 아 둘이 비슷하다. 네. 겨 묻은 개하고 똥 묻은 개하고 둘이 싸운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김무성 대표도 현재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국정농단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절대. 그리고 그분은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얘기했어요. 최순실 모르는 새누리당 사람이 어딨냐. 난 몰랐거든. 나는 완전히 진짜 소외돼서. 모르셨어요? 원래 네. 여기는 왕따였어요. 네. 국회 내에서. 아니 그러니까 존재도 이름도 못 들어보셨어요? 이름이 안 저도 들어봤지. 들어봤는데. 근데 내가 저기 2007년, 2012년 경선 때 박근혜 경선 후보의 맞은편에 2번이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쪽 일가에 대한 정보가 나한테 책으로 몇 권씩 들어왔었어. 나 지금 방송에서 얘기를 안 해서 근데 왜 그렇지. 몰랐어요? 예? 최순실 씨가 안 읽었죠, 그 정보를? 아니, 다 읽었는데 지금 실세는 정윤회 씨라고 알려져 있었지 최순실 씨가 이렇게 농단을 한 거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이유는 있어. 내가 나중에 얘기해 줄게. 그거 왜 안 알려졌는지 이유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되죠. 정윤회 씨는 상당히 능수능란했어요. 최순실 씨는 그거에 비하면 완전히 아마추어였어. 그러니까 정윤회 자기 남편 팍 제끼고 자기가 전면에 나서면서 그때부터 문제가 난 거야. 거기에 무슨 뭐 호빠 친구, 무슨 카메라 감독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데려다 했으니 이게 사단이 안 정윤회 나겠어요? 씨 이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정윤회는 적어도 20년 이상 내 정윤회 씨 처음에 박근혜 씨 그 보궐선거 나왔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다 참 미안. 박근혜 대통령 처음 보궐선거 나왔을 때 내가 그 보궐선거 달성에 지원 갔어요. 그때 정윤회 씨는 봤어요. 예? 봤는데 그때부터 이 사람 붙어 있으면서 진짜 노예하게 했다고요. 근데 최순실 씨가 바로 이 사단을 일으킨 거예요. 지금. 아, 이혼하면서 사단이. 된 예, 거예요. 자기가 전면에 나서겠다고. 근데 뭐 얘기하려다 그랬겠나. 그런데 자 보세요. 그래서 뭐 모든 개가 뭐 모든 개만 그리고 김무성 나무랬어요. 대표는 그래서 자기가 알았으면 뭐라도 한마디 했어야지. 김무성 대표 2년 동안에 한마디 한 거 있어요? 최순실에 대해서? 안 했어요. 안 했기 때문에 저는 김무성 대표도 책임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김무성 대표 진짜 그런 생각해. 이참에 저는 대통령 하야 요구하고 자기도 저 의원직 던져야죠. 그게 진정성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장우 의원은 우리가 말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그 양반은. 지가 온갖 돌아다니면서 배에다가 구멍 다 내놓고서 나는 니는 쥐가 먼저 뛰어내리냐 나는 이 배와 같이 무슨 뭐 장렬히 전사하겠다. 이게 말이네. 그게 지배냐고 새누리당 배인데. 그러니까 배에 이장우 구멍을 뚫었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장우 위원은 김무성 전 대표를 세월호 선장에 비교했다면은 이장우 의원이나 이정현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타이타닉 선장이 되길 바라나 봐요. 뭔가 타이타닉 선장 아니 하다못해 고려 말에 정몽주가 되기를 꿈꾸는 것 같아요. 아니, 요즘에 나오는 무슨 뭐 외래종 식물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 생태계를 다 망치는 그 매 뭐 있죠. 그 가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새누리당이에요. 이 새누리당 배에다가
왜 새누리당 배가 왜 침몰해? 자기네들이 빠꾸내는 거를 우리가 빨리 이걸 메꿔야지. 그러니까 자기네는 빠져주라 이겠지 내 얘기는. 그동안 그만큼 분탕질 쳐줬으면은. 그래서 김무성 대표가 그 뭐 대통령 탈당하라 뭐 이 얘기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건 뭐 옳은 소리고 또 밀린 숙제를 또 뒤늦게 한꺼번에 또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김무성 대표가 한데 뭐 차 의원이 의원직 사퇴까지 검토해야 된다 하는 거는 좀 차 의원이 요새 재보선 나가시려고 그러는지 자꾸 할 때까지는 조금 무리한 거 부산까지 아니냐. 가긴 좀 어려울 것 거기 같은데. 갔다 예. 뽑아줘요. 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구분하는 우리가 접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분들은 지금도 새누리당이라는 요 작은 배를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국민들은 지금 새누리당 안 바라보거든요. 친박은 이제 제발 좀 이분들 좀 가만히 계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정현 대표도 네. 본인이 선장으로서 사퇴 수습할 기회를 달라 그러는데 그 선장이 타고 있는 배라는 게 제가 볼 때 친박 쪽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친박으로 갈 그런 흐름이나 전국도 아니고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친박은 제가 요 두 분 말씀을 좀 인용하겠습니다. 조원진 최고위원이 박근혜 대통령님 힘내십시오 이렇게 해서 단체 문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김재원 정무수석이 외롭고 슬픈 대통령 도와달라. 지금 도움이 필요하고 분을 삭혀야 되는 것은 국민입니다. 국민이죠. 자, 이제 첫 번째 만평 살펴보겠습니다. 제 월요일은 만평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난 주말 20만 그 촛불 민심을 지켜보는 박근혜 대통령은 참 얼마나 초조했을까 싶습니다. 자, 먼저 한번 볼까요? 박 대통령도 이 청와대에서도 이제 뭐 하야 이 함성이 좀 들리지 않았을까? 청와대의 광우표 시위 때 청와대에 있었던 분이 얘기를 해주는데 청와대 뒤에 북악산 있죠. 네. 이게 병풍 같아요. 그래가지고 소리를 다 모아준대. 원형 홀 있잖아요. 네. 콘서트장처럼. 콘서트장처럼. 그래서 소리가 안 들린대요. 소리가 소리가 크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소리의 그 웅장함, 울림 웅장함이 겁난대요. 그냥 털이 비쭉비쭉 쓴대요. 자, 이거는 뭡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보면 이 전국에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이미 전국은 박대 촛불로 좁혀졌어요. 그 주변에 뭐 새누리당, 이정현, 이장우 이런 사람 없고 그런 사람들 다 저 뒤에 숨었고 그다음에 야당도 사실은 존재 의미가 애매해요. 그래서 이 촛불의 크기가 얼마나 커지냐에 따라서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도 좌우됩니다. 솔직히 60항쟁은 어느 몇 년도를 얘기하는 거죠? 87년. 87년은 6.29 아닙니까? 아, 거기 또 이제 60항쟁. 네, 거기 6월 10일부터 여기까지 시작했다 거의 이거죠. 갔다는 얘기도 있어요. 나는 저 그림을 촛불보다 차 의원께서 고생하셨는데 촛불이 아니라 산불로 그렸어야 된다고 봐요. 예, 이거는 지금 그리고 촛불도 아니고 화분불이에요, 화분. 네, 지금 너무 불을 작게 그렸어요. 지금 거의 서울로 말하면 그 동네 사시는 분들 미안하지만 한 대모산 정도에 지금 불난 거예요. 그 여차하면 저쪽 우면산으로 관악산으로 저 북한산까지 붙은 산불이거든요. 이게 촛불은 가만히 있으면 꺼지지만 산불은 가만히 있으면 자꾸 번지잖아요. 산불 끌 시간은 지금 딱 닷새입니다. 금요일까지 끌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이번 주 토요일 날 무슨 산불로 번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차 의원이 고생을 하셨는데 불을 너무 작게 그린 거 아닌가 싶어요. 아주 잘 그렸고 만평 나왔어요. 저는 여기에 그 끝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4.19 혁명이 나고는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도 했고 여당이 소멸한 겁니다. 그런데 60항쟁 때는 아까 6.29 선언으로도 이어졌잖아요. 네. 그런데 이 60항쟁을 통해서 국민의 목소리, 그러니까 직선제 개헌을 받아들이니까 전두환 대통령은 비판했지만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 광우병 시위가 났을 때에 물론 그렇습니다. 나중에 국민들이 이성을 다 찾으셨으니까 당시에 야당의 공세도 있었지만 내부에 지금의 새누리당 내부에 갈등이 있었을 때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각각이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나 청와대, 새누리당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인 것 같은데요. 잘 봤어요. 이게 60항쟁 때는 대통령이 양보했어요. 그래서 개헌이 됐어.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번에 개헌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여왕적 품성도 문제가 있지만 실제 이 제왕적 대통령제가 대통령을 고독하게 만들고 측근 비리를 나오게 한다는 걸 이제 국민들이 다 알아가지고 아마 개헌될 거예요. 근데 하야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옷이요.
좀 약간 좀 우중충한 옷이에요. 이번에 사과할 때 그 색깔이에요. 아, 그 색깔이에요? 예. 아, 근데 박근혜 그거 대통령 너무 막- 표정이 너무 리얼하잖아요. 아, 그리고 좀 수위 같잖아요, 좀.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촛불은 쳐다보고 계실 걸까요? 나는 뒤돌아 있을 것 같아요. 보고 있을 겁니다. 지금. 보고 있을까요? 예. 네. 제가 그날 토요일에 갔어요. 여기를 갔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요. 더 놀라운 거는 요 앞쪽은 요쪽 광화문 앞쪽은 이제 전문으로 시위를 1년에 한 10번씩 하는 분들을 위주로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모든 이슈를 다 모아서 박근혜 하야고 갑자기 이재용 부회장도 하야하래요. 갑자기 네, 이렇게 다 모여 있는데 전부 다 해야 하라고. 다 하야하래요. 삼성도 사회 악이고 다 그렇대요. 그런데 요쪽 코리아나 호텔부터 요 플라자 호텔 저쪽은 정말 순수하게 헌법 1조 2항만을 외치는데 모인 친구들이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나는 선생님한테 배운 상식이 실현되는 사회를 보고 싶습니다. 요 사람들이 여서부터 저 시청 플라자 호텔까지 있어서 저랑 제 친구는 한 번 헤어진 다음에 만나지도 못했어요. 네. 지금 이 목소리를 그냥 외면하고서는 아, 네, 겸손하게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라고 해석하면은 큰일 납니다. 촛불 근데 터집니다. 새누리당에서 가방까지가 있고 교복까지 입고 오니까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고3짜리가 와 있더라고요. 제가, 고 수능인데. 네. 제가 청와대를 뭐 나름대로는 뭐 다들 가보셨지만은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이 촛불이 광화문 광장에 아무리 모여도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네. 소리는 들리다니까 아까. 네. 예. 자, 소리는 들려요? 뭐 이 다음 카드는 어차피 박근혜 대통령 내일 국회 가서 네, 총리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지금 이게 이제 하도 오는 요즘에 네. 자고 나면은 전국이 바뀌어요. 요즘처럼 하루가 이제 진짜 1년 같은 때가 없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첫 번째 국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예전과 달리 얼음봉주가 확실하게 그냥 고개를 확 숙여버렸죠. 그래가지고 지금 처음에 야권에서 상당히 당황을 해요. 그죠? 그래서 촛불의 기세에 물려서 거기에 얹혀서 가던 야권 지도자들의 대응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죠. 뭔가 이렇게 하야를 외치긴 외치는데. 그렇죠. 문재인 대표는 조금 조건을 걸고 그렇죠. 대통령이 이걸 안 받아주면 저기 거리로 나가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밀지 마 이거네요. 밀지 마. 그렇죠. 밀지 마. 조금 기다려. 맨 뒤에 있는 이거 지지율 순서예요. 지지율 순서. 맨 뒤에 있는 박원순 대표는 이참에 그냥 가자 하야 대놓고 외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는 이제 너무 심하게 하지 마 이렇게 그렇죠. 자세를 이제 뒤로 묶고 있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착 밀려서 가고 박근혜 대통령은 죄송합니다. 멈칫하고 진짜 죄송합니다. 잘 그리셨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현재 정국에 대한 설명서 1. 자, 요거 전국 설명서 마치고요. 아까 설명도 다 하셨어요. 네. 전국 설명서 2. 네. 이거 이제 최심판입니다. 이거 아는 형님이 뭐예요? 이게 무슨 프로그램이 있나 보죠? 요즘에 인기인데. 네, 전 못 봤어요. 네, 네. 아주 재밌어요. 네. 네, 아주 지금 아재들이 나와가지고 아이돌하고 같이 이제 예능하는 건데 네. 이거는 이제 뭐냐면 실제 지금 야권 지지자들은 거의 정권 교체가 눈에 왔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이미 대통령 하야는 자기들이 밀기만 하면 하야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다만 이 사람들은 누가 칼을 들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서로 다 주저하고 있는가. 성과만 받아 먹으려고 포크하고 수저 들고 있는데 사실은 이 닭을 먹으려면 닭을 쳐서 목을 쳐서 삶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역풍이 무서운 거예요. 그렇지. 하야는 아무도 얘기 못 하는 거야. 역풍이 무서워서. 그러는 차에 이제 이 사람들하고 아는 형님들 한 분은 김병준, 한 분은 한강옥. 이 형님들이 야 니들도 겁나지. 그러면서 차라리 빈대떡 먹고 우리 같이 잘 지내자. 그 아는 형님들이 와가지고 또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이것도 거절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요게 지금 바로 오늘 이 시각에 아까 그렇죠. 천경병 그 의원이 얘기했죠. 지금 이 시각에 지금 여의도 정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아마 제가 볼 때는 앞으로 12일 날 시위에 대한 규모의 예측, 그다음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에 대한 예측. 이것에 따라서 이제 서로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달라지는데 지금 여의도에서는 지금 머리 굴리는 소리가 막 들려 나는. 저 만평은 잘 그렸어요. 요건 잘 그렸습니다. 차 의원이 정치보다 오히려 만평이 더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그렸는데 지금 중요한 게 여당보다 어떻게 보면 야당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야당들이 내목 주쇼. 지금 이 분위기거든요. 내목 주쇼. 이 분위기인데 지금 야당들이 하야나 탄핵이나 다 문제가 많습니다. 하야는 기업으로 말하면 공고사직이고 탄핵은 기업으로 말하면 파면이거든요. 두 개 다 국정공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당이 빨리 손잡고 개헌을 해야 됩니다. 개헌해서 그 헌법에다가 부칙에다가 대통령 임기 좀 줄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네. 헌정 준다는 줄여야지. 만약 하야하면 2달 안에 대통령 뽑으면 여태까지 해방 이후에 9명 대통령이 한 명도 불행하지 않은 대통령이 없었잖아요. 2달 만에 우당탕 뽑으면 또 불행한 대통령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네. 여야가 빨리 좀 합의해서 네. 좋은 모양으로 좀 해야겠다. 이런 하야 생각이 이야기가 듭니다. 나왔으니까 만약 하야에 되면 그 여야의 그 어떤 후보별로 득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문재인 대표가 지금 자기가 하야를 먼저 들고 나오지 않고 마지못해 하야하게 될 경우에 문재인 대표가 다음에 대통령 가장 되죠. 유리한가요? 가장 유리하죠. 아, 지금 네. 현재? 그렇죠. 반기문 씨 들어올 수도 없는데. 그리고 어떻게. 지자체장도 이제 그만둘 수 있다고 성관이하고 뭐 예. 유권 해석이 내려졌어요. 지자체도 그러니까 그만둘 수 있고 네. 그다음에 박원순 이번에 시장도 가능성이 이번에 있고요. 당선되는 사람은 임기 5년 간대요. 이재명 시장도 나올 수 있고요. 그죠? 다 나올 수 있어요. 아니, 다 다 나올 나올 수 수 있습니까? 있어요. 네. 여기서 아쉬움이 있다면은 그래도 새누리당 아. 대선 후보 좀 넣어주시고 새누리당 이거 문 뒤에 있는데 안 보여요? 그리고 저 반기문 총장도 좀 넣어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문 뒤에서 너무 울고 아쉬운 분이 계시대요. 한 분 있을 것 같아요. 누구실 것 같아요? 오세훈 시장, 아니 오세훈 시장의 새누리당 후보가. 남경필 아니, 지사, 아니 딱 한 분 생각나는 분 없어요? 제3지대에 에서 정계 손학규, 뽑기까지 했는데 손학규 전 대표. 손학규 전 대표를 왜 뺐어요? 진짜 타이밍 안 맞아요, 진짜. 그러니까 그림을 좀 크게 병풍으로 그려서 다 좀 그러면- 넣지 그러죠. 그러면 만평이 아니죠, 형님. 그러니까 촌철살이는 뭐예요? 마디촌 딱 한 정면으로 전체를 보더라도 그래야지 쫙 펼쳐 그리면 병풍이게요. 자, 근데 자 다음 장면 갈까요?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이게 뭐냐면 이거 최순실 충격적입니다. 이거는 이제 최순실 사건의 네. 본질을 제가 그린 겁니다. 이거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이게 제가 처음 이 나가는 고발하면은 네. 이게 지난주에 가져왔다 잘렸어요. 이게. 네. 우리 박전진 앵커가 너무 세다 그래서. 근데 지금 보면은 안 세죠. 네, 지금은 안 이게 세네. 참 이게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전국이 바뀌는 거야. 이게 뭐냐? 이게 제2청와대의 주인입니다, 이분이. 아, 그렇죠? 이 친구는 누군지 아시죠? 아 네, 저기 술- 고영태. 술 따라주는 네, 사람. 이 고영태 사람이 씨. 호빠 출신이라는 거는 차은택 씨. 여기저기서 많이 증언이 나고 차은태 씨는 뭐 여기 안종범 경제수석, 우병우 수석. 그래 그죠? 차은택 씨는 덧붙여서 지금 한몫하려고 그러고 차은택 씨는 이 사람은 문화에 대한 사랑 내지는 무슨 뭐 국가에 대한 사랑인 거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한몫 붙어서 해먹으려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리고 그런 사람들끼리 이제 모여 있는데 여기 결제 받으러 온 거예요. K스포츠 미드 재단에 관련해서 이게 지금 제2청와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광화문에 많은 사람이 나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 최은실 씨가 뭐 최순실 씨가 얼마 빼먹어서 그렇게 화나서 나오는 게 아니야. 이 청와대 노릇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것도 청담동 아줌마가 호빠랑 같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도는 거지. 저런 사람이 나를 다스렸어? 그렇죠? 이게 바로 이 모양을 많은 국민들이 여기는 생각하기 박근혜 때문에 대통령이 어디 시위하러 계신지 나왔어요. 모르네요.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청와대 안에 있고, 그죠? 제1청와대. 제1청와대, 제2청와대. 낮의 대통령, 밤의 대통령이 다르다 이런 말이 많이 있었잖아요. 밤의 대통령이네, 이거. 예, 그죠? 밤의 저는 지금 대통령. 차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게 그러니까 만약에 한번 과거에도 비서는 있었어요. 사실 뭐 소통령일 때도 있었고 누구도 있었고. 근데 이제 대부분은 그 비선이 이제 뭐 저기였죠. 친족이었죠. 근데 이번에 친족도 아니고 누군지도 모르는 분일 뿐더러 더 화가 나는 거는 그분이 비선 실세 팀으로 꾸렸다는 게 한 명은 화류계 출신, 한 명은 뭐 부동산 디벨로퍼라는 게 시행업자라는 거잖아요. 부동산 시행업자. 아마 이제 자기 주변에 제일 똑똑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아니면 마사지 원장, 아니면 어디 CF 감독. 문화 이제 브로커. 그러니까 이제 다들 거기에 도대체 우리가 저런 사람한테 놀림 받는 거냐 했는데 한편으로 저는 차라리 그래서 다행이다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비선 실세에 만약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똑똑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뭐 어디 많잖아요. 흔해 빠진 게 변호사고 말이니까 변호사가 막 모여갖고는 막 돈이 여기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자금 세탁하고 그러면 국민들이 어려워서 관심을 끊었을 거예요. 어려워서 관심을 딱 끊고 아예 뭐 처벌 뭐 5년만 받든 말든 막 이랬을 텐데 이게 무슨 화류계 출신이 나오고 뭐 어디 출신이 나오고 뭐 너무 뻔해서 저기 70년대에도 안 쓸 방법을 갖다가 써대고 앉아 있으니 막장 드라마만 나오는 소재가 나오니 온 국민의 시선이 글로 가서 그렇게 경고하던 지지율마저 5% 미만으로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점은 플러스 면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저기요. 저 최순실 씨 옆에 왼쪽에 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맞습니까? 네. 네. 예. 근데 요거 하나만 더 붙일게요. 우리가 그 이번에 문고리 3인방이
최순실의 뭐 무슨 심부름꾼 정도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정부라든지 이 여러 민간 기업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3인방을 만나려면 장관급들이나 대기업 그 큰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도 그렇게 어려워했어요. 인사부터 결재권의 이 3인방을 통해야 됐다는 건 아셔야 돼요. 여기 문고리 3인분이 빠졌네요. 문고리 3인방은 또 배우 중인데 지금 우리 현노 의원 아니, 진짜 여기 뒤에 여기 뒷자리에 나 같은 문고리 3인방에서 여기 뒤에 여기 앉지는 못하고 여기 뒤에 서 있는 걸로 이렇게 그려줘야죠. 근데 진짜 잘 앉지는 못하고. 근데 내가 문고리 3인방에 대해서 얘기 하나 있게. 이거는 문고리 3인방 정호성 씨 등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제가 어디 영화에서 본 얘기예요. 영화에서 본 얘기니까 괜히 착각하지 마세요. 그 영화에서 문고리가 딱 있는데 정치인이 오가면서 요즘 수고 많지 하고 봉투를 탁 5만 원짜리 봉투를 두툼한 거를 쥐어줘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 정치인이 제가 각하 좀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패스. 그게 아니라 어떤 정치인이 와가지고 너 문고리밖에 안 되는 친구가 말이야. 네가 청와대 얼라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절대 못 만나게 하는 그런 영화를 내가 봤어. 영화 제목이 뭐죠? 유승민 주인공인가요? 이승민. 이승민 주인공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네. 진짜 영화에 나오는 거라니까 너무 이거. 아슬아슬하다 지금. 네, 아슬아슬해요. 네, 지지율 5%가 의미하는 게 뭐죠? 제가 여론조사 기관장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정말요. 지지율 5%는요. 지금 한국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5% 된답니다. 그러니까 지지율 5%의 개념이 지금 인터뷰를 그러니까 전화 여론조사하면 독도는 우리 땅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5% 정도 된대요. 박정진 앵커가 원래부터도 입 바른 소리를 잘했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를 하면은 끄떡끄떡하는데 옛날에 있잖아요. 얼마 전까지 그저 이렇게 다 비비던 사람들이 요즘에 막 박근혜 대통령 욕하는 거고 난 그것도 욕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 솔직히. 5%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여튼 뭐, 예. 뭐. 그러니까 예. 뭐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은 중국 땅이다 그러면은 남들이 다 한국 땅인 거 너무 당연하니까 또 이렇게 잘못 누르고 뭐 이런 사람 포함하면 제가 5%가 나오는데요. 두 가지만 덧붙일게요. 하나는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가 20% 이하가 나오면은 그 정권 자체가 레임덕입니다. 붕괴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노무현 붕괴됐다고 보시면 대통령 되고. 그때 맨 마지막에 굉장히 비판받을 때도 제가 8%. 10% 아니야 10% 이하 떨어진 적이 없대요. 아 진짜. 아니 여론조사 때. 예, 맞아요. 8% 나온 조사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한 12%대를 네, 12%로 지켰는데 근데 기록상 그동안 그전에는 제일 낮았던 분이 IS. IMF IS 김영삼 그거는 이제 전 대통령이 IMF. 그게 몇 외환이기 6%. 때문에 6%였는데 요번에 그 뭐 이런 표현은 그럴 것 같고 뭐 어쨌든 최악의 기록 경신을 한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우리가 좀 답답한 게 이럴 때일수록 대통령이 리더십을 보여서 이걸 치고 나가야 되거든요. 가시던 불을 막 해치고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촛불 꺼지기만 너무 기다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이걸- 던질 거는 빨리 던지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아직도 좀 이 자꾸 손에 쥐고 있는 걸 안 놓고 있는 게 좀 갑갑하다. 어차피 그 방향으로는 다 가게 돼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내가 이걸 그린 거예요. 이게 뭐냐?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왜 5% 떠졌냐? 우리나라 보수가요 최소 40%예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콘크리트 지지율이 사람, 소위 말하는 저 같은 수구꼴통 이런 사람은 한 20% 돼요. 그 사람들이 왜 꺾였냐? 바로 이거예요, 이 장면. 우리가 보수의 상징이 누굽니까?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보수는 능력 있다. 보수는 청렴하다. 이거를 국민들 사이에서 의식을 심어준 사람이에요. 근데 그 박정희 대통령의 이름으로 대통령이 대신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아버지의 그 명성을 깎아먹는 거는 그야말로 보수들 자존심에 너무너무 상처를 주는 거예요. 우리 보수가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도 제 그 홈페이지에 와가지고 너 왜 박근혜 대통령 욕하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이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아버지의 명예를 깎아내린 거를 알아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서 미워. 그래서 대통령이 진짜 일리 나는 있는 말씀이세요. 저 박정희 대통령이 저 하늘나라에 계시면 제일 화가 난 게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작년 7월 달에 기업인들 2번이나 모은 거 나는 그거 갖고 굉장히 화냈을 것 같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18년 했는데 기업 그렇게 모은 적이 없어요. 유일하게 도와줬지, 뜯은 만난 적은 사람은 없어요. 포스코 만들었던 박태준. 그건 뭐 군 출신 같이 네, 그거니까. 후배니까. 그리고 정주영 회장.
그 경부 고속도로 건설하면서 같이 또 그 독대하면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병철 회장은 자주 안 만났어. 그럴 정도로 그 드라이브를 했는데 내가 보니까 이 박정희 대통령 2세가 아버지에 비해서 너무 그런 게 안 따라준 게 화가 난 거 아니냐.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게 기업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지금 2세 경영인 3세 경영을 하면서 이 창업자 정신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참 슬픈 일이에요. 이게 지지율 오픈호가 지금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까 하늘나라에서 박정희 근데 이거- 대통령이 보면 정말 이렇게 근데 이게 눈물이 피눈물인데요. 근데 왜 파란색으로 그렸어요? 박종진 앵커님이 너무 살벌하다 그래서 자기가 얘기해놓고서 네, 제가 그랬죠. 그래서 파란 걸로 바꿨어요. 네, 우리 제작진이 제 핑계를 많이 댑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피눈물을 네, 흘리시지 눈물이 지금 파란 눈물 이거 흘리시겠어요? 좀 어색해요. 네. 네.